실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같은 경우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인 지수들이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아직은 폭락을 이야기하기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최근에 아직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이후에 한 3, 4일 정도 조정을 받게 되면서 단기적인 예측에 실패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물론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마음이 무거운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우리는 원칙에 입각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원칙에 입각해서 여러분들께 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뷰가 다르다고 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제가 지켜보는 현재의 시장은 아직 21선의 방향성 자체가 상방을 향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이 가격대나 캔들로서 데드크로스가 나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파동상의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매수의 뷰를 말씀을 드렸던 것도 이 부분을 돌파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더 올라갈 수가 있고 200일선 그리고 21선 자체도 평행하게 올라가면서 추세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즉 제가 강조하는 정배열이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비관론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럼 과거에 상승하던 흐름들을 본다 하더라도 21선을 터치하거나 잠시적으로 무너뜨리는 경우는 많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 매도가 나간다고 했을 때는 이러한 구간에서 들어갔다 하더라도 결국 상승 자체를 길게 가져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자, 이전 2023년 말부터 나왔던 상승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잦은 21선 붕괴나 터치들이 있어 왔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몇천 포인트씩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21선을 무너뜨리지도 않았고 심지어 터치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래 꼬리가 조금 잡혀 있는 이 모습을 확인을 하고도 굳이 선제적인 매도가 나간다는 것은 제가 투자하는 원칙이나 뷰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이전에 나왔던 조정 같은 경우는 워낙 변동성이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드릴 수 있는 뷰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답답한 흐름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지금 이 부분을 회복한 상황에서 그리고 상방을 향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조정이 파동이 나오더라도 저는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으로 나아가는 것이 제 개인적인 원칙에 맞는 투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이나 SOXX 같은 경우도 동일해요. 자, SOXX 같은 경우도 최근에 낙폭이 좀 나오면서 세배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 크게 왔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원지 수상으로 보게 된다면 21선과 200일선의 지지라인이 하방에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가 나가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MACD나 슬로우 스토캐스틱이 하방을 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투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지지와 저항 개념으로 보았을 때 6개월 넘게 투자를 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현재 이득을 보고 있고 본인의 손절컷에 도달한 상황에서 충분히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 부분이 갭으로 뚫린다거나 장대 음봉으로 뚫리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연히 손절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오른다 내린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구간에 이렇게 지지라인이 있는 상황에서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매도가 나가는 게 맞느냐? 제 원칙에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지라인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상방으로 다시 향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앞서 보여드린 나스닥도 정배열이기 때문에 그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도 특히나 주요한 이평 라인이 하단의 존재, 즉 상방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21선, 200일선이 존재를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오히려 매도를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하단부에 단단하게 지지라인이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가 나가는 거는 섣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근데 이 구간을 장대 음봉이나 갭으로 뚫어버린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저가 매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손절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뚫렸을 때 나는 저가 매수를 들어가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투자가 어느 순간에는 이득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느 순간에는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자의 투자 방식에 대해 그리고 내 자산을 통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약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은 우리가 반도체를 폭락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주요한 지지라인이 이 구간에 잡혀 있는 상황이고 지지가 나와준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개파락이나 장대 음봉으로 뚫리는 흐름이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버텨주는 흐름만 나와준다면 충분히 반대로 돌릴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좋지 않은 국내장 같은 경우를 좀 살펴보신다면 그러니까 우리 국내장 같은 경우는 현재 역배열로 돌아서
서 있는 상황이고, 보시는 것처럼 200일선 저항 라인이 위쪽에 존재를 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 여기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저항을 맞고 큰 폭의 하락이 나왔던 거예요. 물론 코스닥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역배열로 이미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강한 낙폭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반등이 나오더라도 위쪽에 저항 라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다시 맞고 떨어지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국내장을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은 투자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역배열 상황이라기보다는 아직은 하방의 지지 라인이 존재를 하고, 이 부분이 뚫린 게 아니라면 우리는 보유를 하면서 반등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 원칙적인 투자에 알맞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개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을 살펴본다면,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아직은 보유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주봉이라는 장기적인 추세로 보았을 때 리스크가 있는 부분은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격도가 크기 때문에, 그쵸? 보시는 것처럼 200주선과 지금 20주선 사이에 이격도가 엄청나게 큰 상황입니다. 이 말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 사람과 최근에 유입된 사람들 사이에 괴리가 크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는 한번 매도세가 쏟아지기 시작했을 때 낙폭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투매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제가 최근에 테슬라를 매수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테슬라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떤 것이냐면,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매물대가 하방 지지라인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를 비싸게 산 사람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을 타든 혹은 장기 보유를 하든 어떠한 이유로든 지금의 가격보다 좀 더 낮은 가격대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위쪽에서 조금 빠진다 하더라도 당장은 투매 물량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매수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혹시나 신규 매수 물량이 들어올 만한 호재가 발생을 한다면,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보유를 했기 때문에 쉽게 수익 실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테슬라 같은 경우를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던 것이고, 최근에도 시장이 조정을 받았지만 테슬라는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떠한 구간이냐? 최근에 4번이나 만들었던 이 매물대를 어느 정도 흡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파동상의 조정을 가져가더라도 충분히 다시 정배열로 올라갈 수가 있는 종목으로서의 요건을 갖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시장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시장이 붕괴된 상황이 아니라 아직은 단기적인 추세선을 지켜가면서, 그리고 방향성 자체도 상방으로 잡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전에 존재했던 매물대들이 상방에 어느 정도 위치에 있기 때문에 파동상의 조정의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물론 전쟁이라는 지금 악재가 중동에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긴 하지만, 이전에 반복이 돼왔던 것처럼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면전 으로 흘러가는 긴장 상태가 또 소강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중재를 한다거나 어떠한 이유로든 긴장감은 내려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에만 집중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역배열 상황인가 아니면 정배열 상황인가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아직 시장이 정배열에 있기 때문에 주요한 지지라인을 무너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특정한 뷰에 너무 함몰되시기보다는 내가 이 방향성에 따라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원칙을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머릿속에 물음표가 뜨고 있다면, 나는 지금 어떠한 구간에 있는 것이지? 내가 무슨 투자를 하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 시기인 겁니다. 내가 투자하는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확립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작정 돈을 투입해야 될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단순히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저는 폭락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폭락이라고 한다는 거는 만들어져 있던 추세, 즉 정배열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거를 저는 폭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2022년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역배열로 전환이 된다거나 크게 벌어져 있던 이격도를 0으로 수렴시키는 이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상방을 볼 수 있고 나올 수 있는 조정이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너무 많이 올라왔던 S&P 500 같은 이런 경우는 이격도가 워낙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0으로 수렴시키는 조정이 나온다면 그것은 폭락이 될 수 있는 리스크들이 존재를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개별적인 종목들은 지수의 움직임과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정배열을 만들면서 시작하는 종목들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가 내가 어떠한 원칙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향후에도 그 부분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그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해서는 멤버십을 통해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러한 부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